자, 이번에는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 이제 질문이나 답이 참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평생을 제가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디어마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뭘 하든 폼이 좀 엉성하고 어색한 타입이라 이 정도 뛰는 것도 자세를 잘 못 잡겠어요. 6km 좀 안 되게 달리는데 다리를 어느 정도 들어야 하는지, 뛸 때 발바닥 전체를 닿게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가로하시고 천천히 뛰기 때문에 뒤꿈치 닿는 게 더 어렵긴 한데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질문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잘 100% 이해는 못했지만 자세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그 부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기 자세를 신경을 많이 쓰세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책도 보시고 다른 분들의 영상도 보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막상 달리기 나가서 그걸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죠.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나가서 달리기를 해보면 제가 생각한 것처럼 몸이 움직여 주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이미지를 몸으로 행동으로 바꿔야 되는지가 잘 이게 옮겨지지가 않아요. 내가 팔을 이렇게 움직여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를 알려주는 영상을 보시면서 약간의 어떤 그 속성 과외하듯이 이해하기 쉬운 팔을 약간 어떻게 해라, 팔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움직여라, 이런 식의 영상들을 또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비슷합니다. 그런 걸 봐도 여전히 밖에 나가시면은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다리나 팔이 잘 움직여지지 않으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리기를 그냥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바로 달리면서 그 원하는 동작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속도를 천천히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자세를 잡는 훈련을 좀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속도죠. 내 평균 페이스로 달리기를 하시면서 자세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세를 잡으시려면 걷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굉장히 천천히 속도를 높여 나가시면서 자세를 하나씩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속도를 높여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느린 속도에서 대략 한 5분에서 5분 정도? 그 정도 달리시고 살짝만 더 올리셔서 5분 정도 달리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속도를 올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올리시면서 보폭이 조금씩 늘어나게 될 거고 케이던스가 조금씩 빨라지게 될 거고 팔의 움직임이 조금 더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속도를 천천히 높이다 보면요. 뭔가 약간 특정 속도에서 약간 자세가 어색한 지점이 딱 나오거든요. 이 정도 속도로 가니까 그때부터 뭔가 자세가 내가 원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지점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더 이상 속도를 높이지 마시고 딱 그 속도에서 다시 그 자세를 갖다 잡아 나가는 겁니다. 아니면 살짝 속도를 낮춰가지고 그 전에 편안한 자세로 계속 달리기를 하면서 속도 다시 올려보고 내려보고 이렇게 천천히 속도를 올리면서 편한 자세를 찾으면 굳이 발이 닿는 느낌이라든지 발 가운데가 먼저 닿느냐 뒤쪽이 닿느냐 무릎이 얼마나 올라오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편안하게 달리는 자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걷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어색하지 않게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해봤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걷기의 훈련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속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세를 아주 천천히 굉장히 긴 시간 잡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V나 유튜브, 블로그, 책에 나오는 완성된 동작을 따라하려고 할 경우에는 중간 과정이 없이 바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 동작은요. 양다리 그리고 양팔
몸이 전체적으로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요. 의외로 이게 쉬워 보여도 움직임을 잡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냅다 달리기를 뛰면서 자세를 잡으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더 잘 안 되고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느린 속도부터 시작해서 느린 속도에서 오랜 시간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느린 속도로 달리면서 자세를 갖다가 꾸준히 잡아 나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세가 완벽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렇게 느리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 몸에 맞는 자세를 거의 근접하게 지금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 속도까지는 달리기를 할 때 몸에 거의 무리가 없는 그런 자세로 달리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선천적으로 몸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몸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참 운동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기 종목은 정말 잘하는데 달리기 자세가 이상한 분들이 있고요. 운동은 잘하는데 춤은 못 추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반대도 있습니다. 달리기 자세가 이상하다고 해서 여러분 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달리기가 좀 어색할 뿐이고요. 다른 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연습으로 개선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약간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노력하시면 나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요. 동작을 한 번에 동시에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한 부위만 집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몸을 세우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팔의 움직임을 한번 맞춰보시고 그 마지막으로 뭐 다리 움직임이라든지 착지하는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속도는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자세를 하나씩 잡아 나가시고요. 어느 정도 동작이 잡히고 좀 그게 익숙해지면 그때는 별다른 의식 없이도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한 부위의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머리가 아니라 이제 몸이 좀 기억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왕이면 옆에서 누가 여러분의 자세를 봐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게 안 된다면 스스로 자세를 계속해서 의식하시면서 달려야 되고 이때 좋은 방법은 제가 늘 얘기 드렸던 민티런 스캔입니다. 이걸 하셔서 머리부터 끝까지 자세를 잡고 그리고 한 몇 초 뒤에 또 자세 잡고 한 1분 뒤에 또 자세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약간 강박이 느껴질 정도로 1분 단위로 한 번씩 계속 자세를 잡아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빨리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착지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착지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발 앞부분으로 착지하는 포어풋, 그리고 발 가운데 부분이 먼저 착지하는 미드풋, 발 뒤쪽 부분이 먼저 착지하는 힐풋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지법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로 정확하게 나뉘는 건 아니에요. 포어풋 중에서도요, 진짜 앞발로만 달리는 착지법도 있고요. 포어풋과 미드풋 사이, 가운데 부분이 착지하는 방법도 있고, 가운데가 먼저 착지하는 방법이 있고, 뒤꿈치가 먼저 착지를 하긴 하는데, 거의 뒤꿈치에 충격 없이 빠르게 발이 굴러가는 착지법이 있고, 발 뒤꿈치에 충격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착지법도 있습니다. 발의 어느 부분이 먼저 착지하느냐, 이거는 속도와 체형, 그리고 달리기 스타일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고요. 무엇이 가장 효율적이느냐, 이것도 주법이라든지 근육의 정도, 속도 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힐풋이라고 알고 있는 그 리어풋 같은 경우에도요. 리어풋이 진짜 안 좋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리어풋, 그러니까 발 뒤꿈치로 완전히 이제 망치로 찍듯이 쿵쿵 찍는 그런 리어풋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사실 리어풋으로도 굉장한 기록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편안하게 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잘 보면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기는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발을 굴려서요. 포어까지 쭉 바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지면 착지 시간, 저희가 그라운드 컨택 타임이라고 하는데 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뒤쪽이 먼저 닿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짧아서 사실 발 뒤꿈치에 충격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케이던스까지 또 굉장히 빠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 충격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이제 이런 주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무시하고 리어풋이 마치 망치로 꽝꽝 찍듯이 달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극단적인 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좋게 들리는 거죠. 미드풋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미드풋 연습하시는 분들 잘 보면은 완벽하게 그 중간으로 착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약간 앞쪽으로 더 나아가는 게 좋은지 사람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체형과 근육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착지법이 다르다는 것이 지금 이제 중론입니다. 이제는. 하지만 여전히 뭐 무조건 이렇게 달려야 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걸을 때도 미드풋으로 걸어야 된다. 저도 옛날에 이제 연습한다고 그런 걸 해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질없는 행동인데 걸을 때도 뭐 미드풋으로 걸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참 이런 분들 앞에서는 전 세계적인 어떤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 않고 저명한 뭐 의학 전문가들의 말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중간으로 착지하는 게 이제 최고의 착지법이라고 한다면 왜 나이키라든지 다른 러닝화 브랜드의 최고급 러닝화의 발 뒤꿈치 쪽에 미드솔이 그렇게 두껍겠어요? 굉장히 두껍잖아요. 다른 러닝화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상급, 최고급 러닝화를 봐도 발 뒤꿈치 쪽이 대부분 아주 두꺼워요. 정말 발 뒤꿈치로 착지하는 게 이제 어떤 만악의 원인이라면 전 세계 신발 메이커들이 수백여 개 연구비를 들여서 그 비싼 미드솔을 그렇게 만들 이유는 그다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신발 메이커들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발 뒤꿈치로 강하게 찍는 극단적인 리어풋이 문제인 거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미드풋도요. 완전히 정중앙으로 가운데가 그냥 땅에 딱 닿는 약간 그 촥촥 소리가 날 정도로 닿게 되면은 충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미드풋도 잘 보시면 발 외측부터 먼저 닿아서 롤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군가 미드풋은 발 가운데가 먼저 땅에 철퍼덕 닿아가지고 충격이 더 심하다라고 하면 이제 미드풋이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미드풋은 발 외측이 먼저 닿고 롤링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충격이 분산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어풋도 똑같아요. 리어풋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뒤꿈치가 먼저 닿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롤링이 되면서 충격은 또 거의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이 방법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저 사람에게는 저게 최고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자세든 달리기의 호흡 방법이든 무엇이든 다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무조건 이 방법을 써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뭐 저의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분들은 일단 저는 걸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걸읍니다. 그냥 저는 해봤던 이 방법이 너무 좋던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때는 그 사람은 좀 저는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좀 열려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특징을 잘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는 이제 말이 조금 바뀌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라는 식으로 말이 좀 바뀝니다. 그거는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가 힘들거나 지나치게 한쪽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말을 조금씩 이제 바꾸고 열기 시작하는 거죠. 달리기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달리기를 하다 보면 와 이게 진짜 진리구나라는 뭔가 깨달음의 순간이 올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세든 달리기의 어떤 방식이든 훈련하는 트레이닝의 방법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순간이 올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강하게 주변 분들에게 푸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아닐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고요. 그때서야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변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긴 시간을 산 건 아니지만 살면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 이거인 것 같아요. 영원 불변의 진리는 없다는 거.
제가 절실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어떤 무엇도 한낮 시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뭐 유니크 러닝이라든지 나만의 달리기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시간 지나고 나면 저도 분명히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몇 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다른 얘기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항상 이렇게 자세에 있어서도 러닝 자세를 잡는 데 있어서도 열린 사고를 가지고 많은 분들의 어떤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느린 속도에서 천천히 달리기를 하시면서 자세를 잡아 나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자세를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자세를 잡는 훈련을 하실 때는요. 속도를 올려서 하지 마세요. 이왕 달리는 거 기록도 좀 내고 싶다라는 이왕이면이라는 그 욕심이 여러분들 자세를 잡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될 겁니다. 앞으로 한 1주에서 몇 주 정도는 기록은 버리시고 오로지 자세만 잡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자세를 잡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